네, 이제 36회차 수업 3교시입니다. 읽기 시간이죠. 요즘 너무 문제만 많이 풀어서 조금 지겹죠. 선생님도 새로운 유형이 없어서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수업이 다 끝나가니까 원래 수업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수업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토픽 12번까지 공부했어요. 오늘은 13번부터 15번 유형, 이 유형은 순서대로 맞게 배열하는 것.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 자, 여기 보면은 답을 보면 여기 가, 여기 가, 여기 나, 여기 나 해서 보통 두 개씩 같은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 다 하고 라 말고 가 하고 나가 일단 먼저 나오는 거라 생각하고 가 하고 나를 먼저 보면 돼요. 가 하고 나 중에서 어느 게 먼저 나오는지 볼게요. 개와 고양이는 사이가 나쁜 것으로 유명하다라는 문장이 났어요. 나는 개가 앞발을 드는 행동은 함께 놀고 싶다는 의미다 나는데 지금 여기서 둘 중에서 뭐가 더 앞에 나오는 문장이 맞을까요? 이게 보통 제일 앞에 나오는 문장은 일반적인 이야기,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써주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개하고 고양이는 별로 사이가 안 좋다는 게 아마 일반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런 것을 보통 우리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쓰면 좋으니까 선생님 봤을 때는 가가 좀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나는 그 중에서 하나의 한 특성을 말하겠죠. 하나의 어떤 예를 말하는 거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특성이라고 할 수는 좀 없어요. 그래서 가가 아마 먼저 나오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나가 먼저 나오는 문장은 일단 탈락.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니까 1번, 2번 중에서 가가 일단 먼저 나오는 건 확정됐어. 1번. 근데 그 다음에 라하고 라가 먼저인지 나가 먼저인지를 먼저 볼게요. 나는 아까 했지만 개가 앞발을 드는 행동은 함께 놀고 싶다는 의미다 나는데 라는 둘 사이가 안 좋은 이유는 표현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나왔어요. 여러분 좀 쉽죠 이거는? 고양이와 개가 사이가 나쁜 것으로 유명하다 나왔으니까 사이 나쁜 것에 대한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라죠. 사이가 안 좋은 이유는 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 다음에는 라가 맞겠죠. 그래서 답은 아마 1번이 답이겠죠. 이렇게 두 개를 찾고 나면 그 다음에 없으니까 일단 여기 지금 라니까 탈락됐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인데 그러면 1번을 넣어서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러면 내용을 더 파악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는 사이가 나쁜 것으로 유명하다. 둘 사이가 안 좋은 이유는 표현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나 나왔죠. 나. 개가 앞발을 드는 행동은 함께 놀고 싶다는 의미다. 다. 그런데 고양이는 이런 행동을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개는 앞발 들 때 함께 놀고 싶어, 너하고 놀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고양이는 싸우고자 하는 줄 알고 공격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이야기를 먼저 써주고 그거에 대한 이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답은 굉장히 조금 쉬운 편이에요. 금방 구별하기 쉽죠. 네. 14번 한번 볼게요. 14번 그 두 개씩을 지금 나랑 그리고 여기도 나, 그 다음에 여기 다, 여기도 다니까 나하고 다 중에 일단 먼저 나오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직장에서는 좋은 업무 분위기를 위해서 회식을 한다. 이게 나예요. 다는 예전에는 직장에서 회식을 할 때 주로 술을 많이 마셨다 나왔네요. 여기도 아까 선생님이 말했지만 일반적인 이야기, 일반적인 상황을 먼저 말할 때 쓰는 건데 먼저 나와야 돼요. 일반적인 상황이 뭐예요 지금? 일반적인 상황의 이야기 나오는 게 몇 번이에요? 나예요, 다예요? 네, 일반적인 상황은 그렇죠.
직장에서는 좋은 업무 분위기 위해서 보통 회식을 한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가 먼저 나오겠죠. 그럼 회식을 하는데 그 회식을 하는 것 중에서 예전에는 나오면 이게 아마 두 번째 나오겠죠. 이게 얘가 먼저 나오면 얘가 1번이겠죠. 그래서 일단 다가 나오는 거는 먼저 지우세요. 3번, 4번은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 중에서 나 다음에 다, 여기도 다 나왔네요. 그러면 다가 당연히 2번이겠네요. 직장에서는 좋은 업무 분위기를 위해서 회식을 한다. 근데 그 회식도 예전에는 직장에서 회식을 할 때 주로 술을 많이 마셨대요. 자, 예전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 나올까요? 요즘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1번은 가가 나오고 2번은 라가 나왔어요. 가를 볼게요. 시대가 변하면서 회식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하고, 라는 그러나 요즘에는 회식 대신에 공연을 관람하거나 맛집을 탐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했어요. 아까 2번에서 예전에는 먼저 나왔으니까 예전 다음에는 바로 지금 나이죠. 그러나 요즘에는 이게 바로 나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3번이고 이렇게 예전에는 술 마시는데 요즘에는 보통 공연 관람하거나 맛집 탐방한다.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서 뭐예요? 예, 회식 문화도 점점 바뀌고 있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답은 뭐예요? 네. 라가 먼저니까 2번이 답이겠네요. 네, 2번을 답으로 해주시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지금 조금 일반적인 이야기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15번은 또 더 쉬운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일단 여기도 볼게요. 가, 여기도 가, 여기도 다, 여기도 다예요. 그러면 가 아니면 다가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가하고 다를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은 보물을 찾기 위해서 밭을 파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다는 한 농부가 게으른 아들에게 밭에 보물을 숨겼다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 쉽죠, 이것도? 네. 이야기니까, 보물을 찾기 위해서 나왔는데, 보물을 찾기 위한 거는 뭔데, 보물이 어디 있는지를 뭐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찾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다가 맞죠. 한 농부가 게으른 아들에게 밭에 보물을 숨겼다는 말을 남기고 먼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아들이 그 보물을 찾으려고 애쓰겠죠. 그래서 다가 1번이니까 역시 가는 지우고 다가 1번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엔 가가 나오고 여기는 나가 나왔어요. 자, 여기는 보니까 한 농부가 게으른 아들에게 밭에 보물을 숨겼다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 가는 아들은 보물을 찾기 위해서 밭을 파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그다음에 나는 아들은 실망했지만 힘들게 밭을 판 것이 아까워서 밭에 씨를 뿌렸다 나왔어요. 일단 보물을 숨겼다는 말을 남기고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이 뭘까요? 예, 보물을 찾아야 되겠죠. 찾기 위해서 밭을 팠어요. 여기 밭을 판 게 2번이 되겠죠.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렇게 가하고 나 중에서 가가 먼저니까 지금 이건 잘못됐죠. 그럼 답은 당연히 3번이겠네요. 가. 그래서 파봤지만 아니요. 잘못됐어요. 선생님 잘못했네요. 다음에 가가 먼저 나오네요. 다음에 가. 네, 여기 맞아요. 가 맞죠? 네, 가. 그 다음에 나 나왔죠. 그래서 나는 아들은 실망했지만 힘들게 밭을 판 것이 아까워서 그냥 밭에 씨를 뿌렸어요. 밭을 파봤다 했을 그 다음에 밭을 판 것이 아까워서 그 다음에 씨를 뿌린 거예요. 세 번째 얘기가 씨를 뿌린 거죠. 씨를 뿌리고 나니까 이제 네 번째예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씨를 뿌린 게 열매가 맺혔어요. 아들은 그때서야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그냥 정말 보물을 땅에 묻어 놓은 게 아니고 열심히 농사 지으면 나중에 잘 살 수 있다는 그게 바로 보물이었죠.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헛된 것을 바라지 말고 그냥 열심히 살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교훈을 우리한테 주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13, 14, 15번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자꾸 풀면은 오히려 이런 문제가 더 쉬워요. 찾아내기가 좀 쉬워요. 우리가 지금 계속 토픽 문제를 풀면서 이런 문제 유형을 많이 다뤄봤죠. 근데 이게 어떤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하락하는 대로 하면 별로 틀리지 않고 잘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문제 유형을 할게요. 16번부터 18번까지는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니까 여기에 잘 맞는 말을 찾으면 되겠죠. 16번 볼게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까 그러니까 우리 13, 14, 5, 15 할 때 일반적인 이야기 이렇게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썬맛을 끓인다. 썬맛을 끓인다 뭐죠? 안 좋아한다는 얘기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뜻이야. 안 좋아한다. 이것은 자 무슨 본능과 관계가 있다요. 자 쓴맛을 끓이는 게 어떤 본능, 타고날 때부터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본능하고 관계가 있어요. 식물 중에는 독성이 있어서 독이 있는 성분이 있어서 몸에 해로운 것들이 있다. 몸에 독성이 있으면 몸에 해롭죠. 몸에 해로운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독이 있는 식물은 보통 다 쓴맛이 난대요. 그래서 쓴맛이 나는 식물을 먹으면 대부분 보통 독성이 있으니까 따라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쓴맛이 나는 것을 위험하다고 여겨서 잘 먹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들어간 답이 뭔지 찾을 수 있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한번 볼게요. 지나친 과식을 피하려는 2번은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는 3번 맛없는 음식을 멀리 하려는 4번 입맛이 변하는 것을 막으려는 자 어느 게 제일 맞을까요? 네. 쓴맛을 끓이는 이유가 뭐였어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독성이 있는 게 다 쓴맛이기 때문에 독성이 있다는 건 뭐예요? 독이 있는 성분이니까 우리 몸에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안 좋으면은 혹시나 죽거나 혹시나 더 큰 병에 걸릴까봐 이제 사람들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고 독성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려는 마음 때문에 일단 쓴맛이 나면은 보통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또 쓴맛이 또 맛도 없죠. 근데 일단 여기서 나온 이유는 자신의 몸을 일단 보호하려는 생각 때문에 쓴맛이 나는 음식을 끓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다음에 17번 볼게요. 네, 17번도 역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 대화를 원활하게 뭐예요? 원활하게 쉽게 잘 할 수 있게 그냥 막히지 않게 뭐 뜻이 원활하게 잘 막히지 않고 잘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내가 그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느낌을 줘야 돼요. 대화가 잘 되려면은 상대방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뭐 다른 짓 하고 요즘 스마트폰 많이 쓰니까 스마트폰 확인하고 아니면 카톡 보내고 이런 거 하면은 그 사람 말을 듣고 있다는 느낌을 안 주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가 그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느낌을 줘야 돼요. 이때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내가 나하고 이야기하는 사람 말을 잘 듣고 있다는 행동, 그게 어떤 행동일까요? 볼게요. 밑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행동은 긍정을 나타낸다. 따라서 머리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행동 하세요. 머리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뭐예요? 고개를 뭐죠? 예, 그렇죠. 많이 알죠? 고개를 끄덕이는 게 머리를 위아래로 하는 게 끄덕이는 거예요. 고개를 왼쪽 오른쪽 하면 뭘까요? 흔들다, 절레절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 절레절레 하면 보통 고개를 흔든다, 절레절레 흔든다. 그렇게 나올 때는 이때는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고개를 끄덕이는 거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끄덕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다는 인상을 잘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때
고개 끄덕끄덕 하면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내 말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 말에 잘 동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 긍정하는 느낌을 나타내기 때문에 좋아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 이런 말 나오면 절레절레 하면은 별로 안 좋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부정이에요. 절레절레, 이거는 부정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긍정일 때는 고개를 끄덕이는 게 좋아요. 아래위로 끄덕이는 거. 절레절레는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보통 절레절레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이제 18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네, 18번 문제도 지금까지처럼 똑같이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찾는 겁니다. 자, 사용 여부. 사용 여부가 뭐예요?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라는 것은 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계없이 물건을 못 버리고 저장해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건을 내가 많이 사용해서 했는 거는 버려도 되는데, 다 달아서 버려도 되는데 안 버리고, 또 사용 안 했는 거는 안 했다고 못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없이 물건을 못 버리고 물건을 안 버려요. 그리고 저장해 두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이나 취미로, 자기 습관이나 취미로 수집하는 정도를 넘어서 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심할 경우에 이는 치료가 필요한 행동장애로 봐야 돼요. 이렇게 너무 물건을 갖다 하나도 못 버리고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집이 아주 넓다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스님도 사실은 좀 정리정돈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스님은 좀 잘 버리는 편이에요. 근데 선생님 큰딸이 보면은 자기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버리는 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 교복, 고등학교 다닐 때 교복도 다 버리지 말고 들어 있는데, 선생님은 선생님 아는 집에 아이가 교복이 너무 작다고 해서 마침 선생님 딸 고등학교, 중학교 같은 학교라서 그냥 그 교복을 줘버렸어요. 그냥 입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우리 딸이 몇 년 뒤에 대학교 때쯤 집에 왔다가 엄마 나 교복 어디 갔어? 그래. 중학교 때 교복. 엄마가 그냥 누구 줬는데 그러니까 막 화를 냈어요.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 물건을 남한테 주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좀 집착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 보니까 혹시 우리 딸도 너무 이렇게 자기가 수집하는 거, 취미나 수집하는 거, 모으는 거 좋아할 수도 있지만은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걸 보니까 그 연구에 따르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이 물건에 집착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큰딸한테는 너무 많은 것을 바라기만 했고, 선생님이 널 키우면서 너무 바빠서 좀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늘 기대는 많이 하는데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지도 못하고, 또 늘 바쁘다고 그냥 혼자 뭐든지 하게 하고 해서 그런 충분한 사랑을 안 줘서 이렇게 물건에 집착하는 건 아닌가 좀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안정을 찾으면, 이제 사람들부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사랑받는다고 느껴지면은 그런 행동은 사라진대요. 그 행동이 뭘까요? 아까 그랬죠? 예, 물건을 지나치게 못 버리고 저장해 주는 거죠. 이게 그 답이 뭐예요?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는 아니고 불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죠. 예, 뭐예요? 물건들을 집에 쌓아두는, 내가 사용했던 물건 다 그냥 쌓아두고 있어. 그래서 버리지를 못하고 쌓아두는 행동은 아마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이라도 요즘은 좀 많이 딸한테 더 사랑을 주려고 애를 쓰고 더 많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려고 했어요. 혹시나 어릴 때였던 내가 그냥 혼자 버려도 혼자 있게 하고 아니면 혼자서 뭐든지 하게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애한테 상처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내가 뭔가를 너무 못 버리고 만약 그런다면 한 번쯤 내가 너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가 한 번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19번, 20번은 이제 두 개씩 푸는 문제예요. 이게 하나를 읽고 두 개 푸는 문제라서 글씨가 조금 작지만
이거 따로 만들기는 보기가 힘들어서 그냥 좀 작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조금 주의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인터넷으로 회원 가입을 할 때 설정하는 비밀번호예요. 비밀번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어떤 거에 뭐든지 요즘 다 회원 가입하라 그러죠. 뭐 옷을 한 개 사고 싶어도 회원 가입하라고, 다 회원 가입하라고 그래요. 그때 초기에는, 처음에 비밀번호 초기에는 숫자 4개면 충분했어요. 보통 뭐 1, 2, 3, 1, 2, 3, 4 이렇게 숫자 4개만 충분했는데, 하지만 이제 바뀌었어요. 최근에는 보안 강화를 위해서, 보안 강화가 뭐예요?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이 알게 돼서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수문자까지 넣어요. 특수문자 뭐 어떤 거예요? 특수문자 이름 알죠? 뭐 느낌표, 뭐 아니면 물음표, 이런 것도 특수문자고, 아니면 뭐 이런 거 뭐 다 특수문자 뭐 많이 써요. 이런 문자를까지 다 넣어서 만들어야 한다. 자, 여기 갈라놨어요. 비밀번호 변경도, 비밀번호 계속 변경할게요. 바꾸는 거. 비밀번호를 계속 바꾸세요. 변경하세요. 이것도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한 달, 뭐 몇 달에 한 번씩 선생님도 계속 와요. 이게 바꾸라고. 근데 이렇게 바꾸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 이 때문에 가입자는, 이제 내가 가입자예요. 그러면 번거로운 것은 물론이고, 번거롭다가 뭐예요? 좀 쉽게 말하면 귀찮다 뜻이에요. 좀 귀찮은 것은 물론이고, 귀찮은 것까지는 괜찮아요. 귀찮기만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귀찮은 것까지는 내가 귀찮으면 조금 신경 쓰면 되는데, 아주 비밀번호를 아예 잊어버려요. 자꾸 바꾸다 보니까 이게 이거였나? 이거였나?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쌤도 그래요. 메일도 계속 바꾸라 그러니까 어느 날 바꿨는데 갑자기 필요해서 메일을 여니까 비밀번호를 못 기억하겠어요. 뭘로 바꿨는지 또 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가입자에게만 요구하는 거죠. 지금 느끼네. 당신이 비밀번호 바꾸세요. 또 바꾸세요. 가입자에게만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 말고 기업도 어떤 보안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해야 돼요. 우리 보고만 비밀번호 바꾸라. 네가 안 바꾸면 네가 손해본다 라고 하지 말고, 자기들도 뭔가 어떤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귀찮지 않고, 가입자가 귀찮지 않고도 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기업의 할 일이 아닐까, 뭐 이런 내용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19번 문제는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고르는 거고, 보통 20번 문제는 내용과 같은 거 고르는 게 보통이에요. 자, 그럼 여기 우리 아까 여기 괄호 안에 뭐 들어가면 될까요? 자, 그러면 게다가 반면에 이처럼 나왔어요. 뭐가 들어가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 번만 읽으면서 한번 볼게요. 인터넷으로 회원 가입할 때 설정하는 비밀번호는 초기에는 숫자 4개면 충분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안 강화를 위해서 특수문자까지 넣어서 만들어야 한다. 특수문자까지 넣어서 만들어야 한다. 비밀번호도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도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특수문자까지 넣는 거에다가 뭐예요? 비밀번호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하는 거죠. 그때 쓰는 게 뭡니까? 네, 그렇죠. 게다가죠. 게다가 비밀번호를 더 번호까지 주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뭐 또한 이런 것도 괜찮아. 또한 비밀번호도 바꿔야 한다. 아니면 뿐만 아니라도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게 특수문자까지 넣어서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비밀번호도 바꿔줘야 한다. 뭐 이런 건 다 비슷한 뜻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0번은 같은 거 찾습니다. 자, 1번. 가입자는 비밀번호 변경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맞습니까? 네, 맞죠? 네. 비밀번호 변경도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 이 때문에 가입자는 번거로운 것은 물론이고
자주 바뀌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여기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가입자가 스트레스 받는 거 맞죠? 네, 1번이 답이네요. 그럼 2번 볼게요. 초기의 비밀번호는 숫자 4개로는 만들 수 없었다. 초기에는 숫자 4개면 충분했다 했어요. 숫자 4개로 만들 수 있었어요. 충분히 만들 수 있었는데 없었는 게 아니죠. 3번 가입자는 기업의 비밀번호 설정을 까다롭게 요구한다. 가입자가 아니고 두 개 바뀌었어요. 기업이 가입자에게 계속 비밀번호 바꾸세요 하고 요구하는 거죠. 둘이 바뀐 거예요. 그럼 4번 비밀번호 설정 시에 숫자와 문자 중 하나를 선택한다 나네요. 하나를 선택한다? 아니고 보세요. 최근 숫자 4개면 충분했는데 요즘에는 특수 문자까지 넣어야 되니까 숫자와 문자예요. 숫자와 문자 둘 다 요구하는 거죠. 예,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둘 다 있어야지 비밀번호가 설정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중에 하나만 이거 지금 잘못됐어요. 둘 다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맞네요. 1번이 정답하면은 천천히 읽으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막 급하게 읽으려면 문제가 더 잘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말했지만 좀 내가 읽어보고 좀 쉬워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는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서 천천히 읽으세요. 근데 어떤 문제는 자꾸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일단 넘기세요. 패스하고 지나가고 나중에 시간이 나오면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수업 읽기는 20분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